네, 안녕하세요. 전투 태제입니다. 오늘은요, 이 옷을 보강할 거예요. 옷 부분을. 이 빨간색. 빨간색 저번에는 섞어서 썼는데, 이제 요번에는 그냥 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색을 쓰는 게 빠르니까. 화이트도 바꿨어요. 티타늄 화이트로. 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을 할 건데,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이렇게 밝은색, 하얀색을 섞어주기도 하는데, 다시 명암에 속해 있는 어두운 부분을 속해 있는 걸 섞는 이유는 이 어두운 거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색이라고 해서 밝은 색만 쓰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려운 그런 원리를 뭐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아무튼 밝은데 하더라도 어두운 색은 조금 섞어주는 게 좋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한번 써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색이 좀 뜨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매일 접하는 그런 색칠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남자들은 그 색칠한 거를 항상 보는 거니까요. 뭐 색칠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름져 있는 곳이 좀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그림자를 좀 더 넣었는데, 요번에 넣을 때는 이제 그 파란색 계통을 섞었어요. 여기 보이는 울트라마린을 섞으니까 이게 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색이 섞이게 되면은, 물론 어두운 톤일 경우에 반대되는 색이 섞이면은 이제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파란색을 섞으면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명암을 쓸 때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세계 성질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방송을 할 건데요. 그림자를 칠할 때 반대되는 색을 섞어서 혼색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저는 저번에는 어두운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밝은 거 위주로 할게요. 밝은데 이렇게 튀어나온 데 위주로 그냥 콕콕콕콕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파란색도 이렇게 좀 섞어주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들겨서 조금 부드럽게 톤을 연결한 다음에 마른 블렌딩 붓질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이제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깨에 있는데도 한번 해볼게요.
요 알통 부분을 조금 더 만지고 어깨도 해볼게요, 제가.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해요. 색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이제 너무 하얗게 둥 뜬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이제 갈색 톤을 섞으면 되고, 너무 이제 어둡다, 티가 안 난다,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티가 안 난다 싶으면은 다시 색깔, 컬러, 빨간색, 뭐 여기 주황색 이런 것들을 섞으면 돼요. 파란색을 조금 섞으면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데는. 자, 여기 이렇게 그럼 지금 밝은 데를 찍어 바르고 가장자리를 어두운 톤으로 다시 살짝 하는 다음에 밝은 색에서 어두운 쪽으로 마른 붓으로 이렇게 쓸어버려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들이 보이죠? 나중에 요걸 한 번 더 더해서 더 밝게 할 거예요. 이렇게 조금일 때는 또 저 어두운 톤으로 가장자리를 그라데이션을 하면은 뭐라 그래, 조금 너무 좁은 부위를 하기가 힘드니까 고를 때는 그냥 요 하이라이트로만 하고 마른 붓으로 해서 퍼트려 주기만 하면 돼요. 퍼트려 줄 때도 너무 많이 퍼트리면은 좀 뭐라 그럴까,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퍼트릴 때도 좀 조심해서. 이것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하는 거를. 요 지금 팔 있는 데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만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다음에 아무튼 계속 얘기하는데, 다음에 작업할 때는 도색하기 좀 편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아우, 자꾸 왼쪽으로 가버렸네요. 이게 내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 힘든, 카메라 앵글에 나오려면 내가 보기 힘든 위치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직도 참 방송을 1년을 넘게 했는데도 미숙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하는 법을 이해했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데를 좀 밝은 색 톤으로 바른다, 요 정도만 알았으니까 지금 그러면 한 번에 다 해볼게요. 이렇게 밝은 색으로 막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발랐습니다. 어깨 있는데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채색 방식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인식 자체가 이제 지금의 주류는
좀 되게 좀 톤이 오바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바스러운 게 뭐 지나치다 이런 의미 아니고 말 그대로 좀 넘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바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좀 뭐 이러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정한 수준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경계에 있는 데를 막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느낌보다는 물감을 톡톡 찍어서 거기에다 물감을 놓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저번에 여기 밑에 고정하려고 구멍 뚫었던 게 이쪽까지 파고 나와 버렸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원상 복구를, 이거 뭐 미처 못 봤네요. 원상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밑에 까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림자를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두운 부분 좀 더 어둡게. 아무래도 이제 아랫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하면 밑에 부분이니까 이제 그림자가 많이 지게 어두운 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는요, 퍼티로 메꾼 다음에 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붓을 쓸어버리면은 이 피막이 되게 얇기 때문에 다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만 해놓으면은 너무 성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성의가 없으니까 어두운 톤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맞닿는 부분을 칠하고 난 다음에 마른 붓으로 이렇게 블렌딩, 두 개가 섞이게 마른 블렌딩이라고 제가 말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두 개 섞이게 하고, 또 하면서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쪽 어깨도 하이라이트가 상당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마른 블렌딩. 자, 명암도 3단계를 거쳐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조금 더 밝게, 많이 밝게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감이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나눠서. 근데 뭐 다른 것들도 다 한 번에는 안 올라가는데, 이제 유화는 마르는 게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게 텀이 길어 보일 뿐인데, 따지면 작업하는 시간으로 치면은 뭐 별 차이 없어요. 혹시 까질지도 모르니까 너무 비비는 것보다는 톡톡톡톡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눈 있는 데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요 화이트는 전에는 징크 화이트 썼는데 티타늄 화이트로 쓰기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그 발색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티타늄 화이트를 썼는데 징크 화이트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 티타늄 화이트가 들어있어요. 이 12색에는. 그래서 요걸로 사서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 때문에 했는데 티타늄 화이트 하나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한 번에 올라가면 좋은데 유화가 좀 많이 안 올라가요. 붓도색 자체가 그러고, 그리고 뭐 아크릴로 하면 더 빠르긴 할 거예요 아마. 바로바로 마르니까 하는데, 이 제가 얘기한 블렌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것들이 유화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밀한 색 표현이나 이럴 때는 유화가 아주 좋습니다. 앵글을 조금 바꿔봤는데 그리고 이제 요 갈색 톤을 섞어주는 이유는 사람마다 이제 톤이 있잖아요. 어떤 톤이 뭐 블루시한 느낌이라든가 뭐 레드시한 느낌, 뭐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뉘앙스 같이 말에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푸르딩딩한 느낌, 그게 낫긴 해요. 불구스름한 느낌, 거무쭉쭉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또 좋아하는 어떤 톤들이 있다면 그런 색들을 좀 가미를 하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밥에 콜라 해놓고 마요네즈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색에도 그런 취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향들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색을 섞어서 쓸 때 이렇게 쓰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좀 빠르실 거예요, 이해도가.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거무틱틱하고 희끄무리한 느낌이 많이 날 텐데, 예,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붉은색을 이용을 해서 저는 그걸 이제 틴트라고 하는데요. 뭐 글레이징 기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컬러풀하게 조금 더 컬러풀하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아까에 비해서 색이 좀 많이 화사해졌어요. 여기 이제 색을 커버 할 때도 이렇게 붓을 쓸어버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톡톡톡톡 한다라는 느낌으로 물감을 놓고 온다. 이 정도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에 안에가 희끗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또 밑에서 보니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붓을 좀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피규어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칠을 해도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남겨놨다가 다음에 하실 때 또 한번 콕콕콕콕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이 제가 올리는 게 아마 8번째가 될 텐데요.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매일 한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어두운데 좀 어둡게 하고 밝은데 좀 더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색할 때 색 섞어서, 그 반대되는 색 섞어서, 그러니까 그림자 할 때는 조금 더 반대되는 색깔 어두운 색 섞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밝은데 할 때도 어두운 색 조금, 아주 조금 섞고, 그러니까 뭐 그 양을 조절한다 그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매일 했던 작업을 똑같이 수행하는 그 정도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러니까 손놀림 같은 거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크게 어려우실 거 없으실 겁니다. 여기 가슴의 흉터에는 이제 어떤 무늬 같은 걸 살짝 살짝 찍어서 강약을 좀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그 뭐라고 하지? 이 조형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그마기 때문에 입체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뭐 많이는 아니죠. 많이 하면은 좀 더 분명히 과하다라는 느낌이 날 테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다가 갈색 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갈색 톤을 넣어가지고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상처가 났고 난 다음에 어떤 하이라이트 그런 느낌들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야, 몇 군데만 손을 보고, 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작업을 조금 더 해요. 이게 앵글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이제 모자 올라가는 쪽이라서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색을 좀 던져 놓고 다음에 조금 바뀌더라도 미리 좀 던져 놨습니다. 여기 아까 한 데는 좀 너무 허옇게 된 것 같아서, 이 그림자도 넣어 볼게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눈에 주름 있잖아요. 인상 쓰면 생기는 주름, 간지 주름. 그거. 오, 잘 들어갔어요. 아주 조금인데, 아주 조그만데. 자, 그러면은 여기 주름의 하이라이트도 저번에도 한번 찍었는데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난이도예요, 아주. 또 디테일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 손으로 고정하고 새끼 손가락으로 또 손을 고정을 했어. 이거는 이 전면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볼록 튀어나온 곳 위에다가 살짝, 잠깐만요. 콧날에도 좀 올려줄게요. 하이라이트를.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마 티도 안 날